여행객의 70% 이상은 가까운 곳을 선호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데다가 아침에 출발하면 여행지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행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깝다는 것은 비행기표가 훨씬 저렴해 교통비도 부담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최근 수년간 일본으로 2018년엔 700만 명이 방문하죠.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강행으로 크게 이익을 보는 나라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깝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단 한 곳이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한국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대만교통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은 95,63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77,45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 대만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대다수 한국 관광객에게 일본은 제외되었고 중국은 사드 보복 이후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 데다가 가장 많이 가는 홍콩마저 시비 사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기피하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홍콩의 매체 SENP는 한일 무역 갈등으로 대만이 관광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 크게 빠져나간 숫자들이 대거 대만이나 기타 국가로 이동했기 때문이고 비행거리가 2시간대면서 저가항공 노선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대만이 대체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만큼은 아니나 그래도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그 인원이 대만을 찾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동시에 대만에 몰려들고 있어 관광객이 폭증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에도 계속되어 벌써 대만의 여름 직전까지 많은 노선들이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많은 방송에서도 기존 촬영 장소인 일본은 제외되고 대만의 여행 코스나 먹거리 등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만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갈 곳이 없어서 대만을 가는 이유도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홍콩에 비해서 여행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고 갈 곳은 대만뿐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장기화될 경우에 연간 대만의 한국 관광객이 150만 명 이상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여행에서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은행인 DBS의 마테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부분 생산을 둔화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체인이 위험 분산을 위해서 한국 물량을 일정 부분 대만 반도체 업체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한국 반도체보다는 대만에서 절반 이상 반도체를 구입해와서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만 글로벌 체인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대만의 경제지표는 실제 호조를 띠고 있는데요.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2.91% 성장했는데 올해 2분기 성장률 2.4%보다 호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의 증감은 곧바로 해당국의 경제적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은 적지 않은 지방경제의 타격으로 매우 곤란한 반면 대만은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아의 각종 정치 외교 이슈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각국의 GDP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티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만이 가장 큰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국 방문을 꺼리는 한일 관광객들이 대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대만 기업들이 반사이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대만을 방문하는 양국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대만을 찾은 한국인은 9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명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만을 방문한 일본인 역시 18만 9,946명으로 1년 전 16만 2,689명보다 증가했다. 타이페이에 본사를 둔 피터린 토폴로지 여행사 대표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상대국에 서로 여행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꽤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여행 일정 서비스 업체 KK데이의 위키 황 부사장 역시 한국과 일본 고객의 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내년 4월에 한국에서 있을 국회의원 선거까지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만을 찾는 여행객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SCMP는 양국 관계를 급속히 얼어붙게 한 지난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이슈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면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단행, 통상관계를 치며 외교적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스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는 관광 분야에서 보면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 목적지로 일본보다 대만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급감하며 고심하고 있었던 대만 관광업계 역시 한국을 타깃으로 한 프로모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 이외의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만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마테잉 싱가포르 DBS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부문의 생산을 둔화시키거나 방해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구매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공급 업체로 주문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 한일 갈등의 반사이익 양국 관광객 급증.
무엇보다 한일 갈등에 따라 대만을 찾는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은 95,63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45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올해 9월 대만을 방문한 일본인도 189,946명으로 작년 9월의 162,689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타이베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터 린 씨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상대방 국가의 여행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의 위키 황 이사는 한국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만을 찾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시장 조사 회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홈스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는 관광 부문에서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면서 다수의 한국인들이 일본 대신 대만을 관광 목적지로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만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애널리스트가 다수다. 싱가포르 은행인 DBS의 마체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부분 생산을 둔화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반대로 글로벌 구매자들에게 대만의 반도체 공급 업체로 공급선을 돌리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만의 경제는 예상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인다. 대만의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2.91%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 2.40%에 보다 호전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규제가 어느덧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 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의 대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는데요.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해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 무역기구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감안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 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인 것 같고 세계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약재는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은 그렇게 믿었던 미국에게까지 팽당하고 있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 정부의 주일 미군의 방위 분담금을 현행의 4배인 80억 달러 약 9조 3,360억 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일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이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방위 분담금 4배 증액 요청을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불공평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측의 방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을 얼마나 증액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죠. 내년 11월 재선을 겨냥한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군 미군의 경비 부담 축소를 외교 성과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등에 대해 부담금을 늘리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별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의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은 한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정말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 7월 시행했던 수출 규제 품목 모두가 수출 허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제한적이지만 수출 규제에 대한 패배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일본 정부는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최선이 아닌 차악책으로 한국과의 수출 규제 회원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본은 우리에게 불리한 히든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는 한국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